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구독자님들, 이 눈퍼렁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눈퍼렁 영상도 안 올리고 뭐 했노? 라고 물으신다면, 기다려 주셨을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짧게 근황을 이제 말씀드려 보자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도 하고 이제 회복도 하고, 그리고 기운 차리자마자 바로 영상 만드는 거니까 이거 눈퍼렁 게으름 떠느라고 영상 안 올리는구만, 뭐 유튜브 그만뒀구만 뭐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오늘 봄맞이 특집으로다가 요즘 원예용품 가격도 엄청 올랐던데 이렇게 비싼 원예용품 대신 돈 안 들이고도 가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모아둔 재활용품들이나 흔하게 한두 개쯤은 꼭 가지고 계실 생활용품 중에 원예용품으로 바꿔서 사용했을 때 은근 활용도가 좋았던 물건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이 물건을 그렇게도 사용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의외의 아이디어가 되는 물건들도 있고, 또 가끔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물건인데 그것 때문에 또 뭘 사자 하니 애매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마 오늘 영상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면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요 햇반통은 화분 물받이용으로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물론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색깔이 흰색이니까 여러 개 모아가지고 사용하다 보면은 깔끔하기도 하고 좀 통일감을 주기도 해서 화분 진열대가 조금 정돈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요 햇반통을 화분 물받이용 말고도 스킨답소스 종류나 덩쿨식물처럼 길게 늘어져서 자라는 식물에 물꽂이 번식할 때 사용합니다. 이 물꽂이 번식할 때 이 햇반통이 왜 좋으냐면요, 혹시 스킨답소스 종류 물꽂이 번식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마디마디 한 마디씩 잘라서 이제 물꽂이 번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한 마디씩 잘라서 이제 물꽂이 번식을 하셨을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개의 개체수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한 마디에서 잎 한 장 가지고 뿌리 내리랴 그리고 새순 올리랴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 탑삽수 같은 경우에는 요 끝에 생장점이 살아있잖아요. 여기서 새순을 올리는데 요 빈약한 뿌리 한 마디에 있는 뿌리에서 새순을 올리려다 보니까 엄청 이제 새순이 작게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새순이 작게 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저는 스킨답소스 물꽂이 번식할 때 짧게 마디 자르지 않고 긴 채로 햇반통에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물꽂이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이, 아까는 마디 잘랐기 때문에 잎 한 장이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긴 채로 잎 여러 개 달린 채로 물꽂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물꽂이하고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나오는 잎들의 크기가 점점 현저하게 커집니다. 잎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자람새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잎 사이즈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예, 마디 잘라서 시작한 애들은 한꺼번에 여러 개체수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길게 물꽂이 해줬을 경우에는 이런 자람새의 이점이 있습니다. 잎 크기뿐만인가요? 뿌리는 또 어떻게요? 뿌리도 엄청 잘 자랍니다. 거의 우동 뿌리는 아니고 쫄면 뿌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죠. 요거는 사실 분갈이 때를 살짝 넘기긴 했는데, 암튼 햇반통이요,
깊이가 이렇게 깊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요 얕은 햇반통 안에서 돌아요. 그러면 분갈이 할 때 엄청 수월해집니다. 어떻게 수월해지냐면은요. 이거는 스킨답소스 종류들 마디 잘라서 물꽂이 해놓은 거거든요. 아르지리우스도 있고 필로덴드론도 있고 그런데 아까 잠깐 보셨던 아르지리우스 픽투스 같은 경우에는 뿌리 굵기가 약간 쫄면사지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 필로덴드론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얇은 실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흙에 다시 옮겨줘야 될 때 뿌리가 서로 엉켜가지고 와 이거 푸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필로덴드론이나 이렇게 아이비처럼 뿌리가 얇은 덩쿨식물 물꽂이 번식할 때는 필히 햇반통에다가 돌돌 말아서 물꽂이 번식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 아이비 얼마나 간편하게 흙에다 정식하는지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갈이할 화분에요. 햇반통보다 조금 더 깊게 여유를 두고 흙을 그냥 평평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비를 살짝 들어가지고 화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뭐 뿌리 엉켰다고 풀어줄 일도 없고 화분에 위치 잡아주겠다고 뿌리랑 이렇게 저렇게 실갱이할 것도 없고 하니까 뿌리에 상처 하나 안 내고 심어주는 겁니다. 흙을 덮어주는 것도 얼마나 쉽게요. 이렇게 흙 한 삽 떠서 먼저 가운데다가 얹어주고 그리고 화분 가쪽으로 샤샤샥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둥이 팡팡 해가지고 흙을 좀 다져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분갈이는 끝! 물 한번 흠뻑 주시고 이게 다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심어주시면 분갈이 몸살이랄 할 것도 없어요. 곧바로 폭풍 성장입니다. 이렇게요. 가끔 유튜브나 블로그 찾아보면은 스킨답소스 번식시킬 때 이렇게 마디마디 잘라서 번식시키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 말고도 이렇게 긴 줄기채로 물꽂이 번식을 해도 나름 또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고를 때 햇반통을 쓰니까 참 편하더라. 뭐 이런 것도 이제 겸사겸사 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꽂이 번식에 햇반통 최고죠? 자, 요번에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정말로 누구나 다 집에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실 생활용품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원예용품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최소 몇만 원은 세이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식물에 수용을 잡거나 가지치기 할 때 가끔은 짧게 자르고 싶거나 깔끔하게 쳐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가위나 칼로는 조금 미흡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쓰면 아주 좋은 물건인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 손톱깎이? 그쵸? 저는 좀 더 큰 걸로 발톱깎이. 이 발톱깎이가 전지가위가 가지고 있는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요. 초화류들 중에 목질화가 되는 화초들이나 줄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잎이 많다던가 잔가지가 많다던가 특히나 이렇게 외목대 수용으로 키우고 싶을 때 이 밑에 있는 잔가지들은 모두 쳐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전지가위보다 특별한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위 보신 적 있죠? 네, 분재할 때 사용하는 가위인데요. 이 가위가 특별한 이유는 보통의 전지 가위로는 이렇게 바짝 눌러서 전지를 한다고 해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남는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눌러서 쳐내도 이렇게 남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사실 보통의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좀 남고 그래도 돼요. 별로 티가 안 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목대로 뭔가를 키우고 싶을 때는 아래에 드러나는 원 줄기는 좀 매끈하고 깔끔해야지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게 붙어있던 요 가지가 대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탈락도 되고 아니면 흡수도 되고 해서 없어지는데 진짜 가끔 한두 개가 남아서 이런 오게티를 만들더라고요. 외목대 요건 좀 진짜 안 이쁘잖아. 그쵸?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위가 분재용 혹 가위라고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혹들을 똑똑 깔끔하게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분재 가위가 원체도 좀 비싸더라고요. 물론 주로 목본류 있잖아요. 나무, 유실수 이런 것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분재 가위 있으면은 좋지요. 그런데 저처럼 그냥 초화류 정도 키우시는 분들은 스매끼리도 괜찮아. 자, 손톱깎이가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눈포렁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도 마저 보여드려야겠죠? 이 손톱깎이나 발톱깎이로 바짝 잡아서 잘라주시면 말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방금 전에 가위로 잘라줬었던 목마가렛 화분입니다. 마저 손톱깎이로 잘라서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이 아까 가위로 잘랐던 그 부분이거든요. 좀 굵은 가지는 한 번에 안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몇 번 더 해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바짝 자르면 감염이 되거나 무르거나 이런 게 올까봐 사실 항상 조금 여유를 두고 잘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이렇게 오게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짝 자르더라도 좀 건조하게 물 닿지 않게 말린다던가 아니면은 계피가루를 좀 발라주니까 이렇게 감염이나 이런 거가 없더라고요. 상처도 말끔하게 아물고요. 혹시나 저처럼 짧게 자르는 거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 계실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 봤고요. 자, 오른쪽이 손톱깎이로 자른 단면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죠? 이 상태면은 앞으로 미끈한 각선미로 아주 예쁘게 자라줄 겁니다. 어떠셨나요? 손톱깎이의 재발견 아닌가요? 분명히 있어. 찾아보시면 서랍에 굴러다니는 손톱깎이, 발톱깎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거 믿져야 본전이니까 꺼내 놓으세요. 꺼내서 전지가위 옆에 두시면 언젠가는 자주는 아니어도 꼭 필요할 때 적수에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요번 거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휘리릭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해요.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는 바로 실핀입니다. 실핀 한 번 사면 엄청 많은 묶음이 딸려오잖아요. 근데 이거 다 소비하실 수 있나요? 이게 어디가 좋으냐면은 보시면 이 실핀에 개별로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쵸? 이 코팅된 것 때문에 물이 닿아도 녹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좋거든요. 이 식물은 에피프레넘 세브블루입니다. 지금 물꽂이 번식을 해서 그쵸? 햇반통에 돌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화분에 정식해 놓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이 화분 안을 이 세브블루 잎으로 좀 더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늘어뜨리던 세워서 키우든 할 건데 그러려면 지금 이렇게 탈출한 줄기를 화분 안으로 넣어서 고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실핀을 이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이 실핀을 줄기 사이즈에 맞게 늘려주신 다음에 다시 보이시나요? 네, 접어주시면 식물의 줄기가 들어갈 만큼 넓어집니다. 식물 줄기 굵기를 봐가면서 이 넓이는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세브블루나 스킨답소스 일종들은 요 마디마디 요런 데서 뿌리가 나잖아요. 요 마디를 흙에 가까이 대주셔야 뿌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내리고 그리고 수용도 원하는 모양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부러지지 않게 살짝 원하는 위치로
네, 이렇게 꽂아주시면 원하는 모양으로 안에 채워서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흙하고 잎하고 가까이에 있는 경우 물 줄 때마다 이제 흙이 떠올라서 잎 뒤편이 좀 흙이 묻어가지고 지저분해지잖아요. 이렇거나 그리고 흙하고 맞닿아 있으면 환풍도 그렇고 모든 뭐 해충이나 병균 이런 것들이 이 흙에서 옮겨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요거 잎을 띄워서 키우는데 그럴 때도 요런 실핀이 아주 유용합니다. 안에다가 요쯤에 꽂았거든요. 네. 이렇게 꽂아서 잎을 흙에서 띄워주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나중에 잎이 좀 자라고 줄기가 적응을 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잊지 말고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실핀이든 유자핀이든 일부러 사시라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저렴이 붓들입니다. 요 붓을 또 어디에 쓰냐? 다육이 키우실 때 이렇게 로제트 형식으로, 그러니까 장미 모양으로 겹겹이 자라는 이런 다육이들은 해충들이 많이 끼는데 특히 깍지벌레요. 네, 요 틈이 많아서 그런지 깍지벌레가 많이 끼는데 요 붓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뭐 깍지벌레쯤이야 예방부터 박멸까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자, 이 붓의 특징이요. 되게 탄력 있고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얼굴에 마사지 할 때요. 그 팩 펴바르는 주황색 붓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칫솔로 치면 미세모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예. 암튼 길이감 좀 넉넉하고 부드럽고 미세모에 탄력 좋은 붓이 있으면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각종 해충들, 특히나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요 틈바구니에 숨어서 살거든요. 다육이에 해충이 생겼다 하면 요 소를 들고 요 사이사이 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깊게까지 찔러서 훑어줘야 되니까 솔의 길이는 좀 넉넉한 게 좋겠죠? 이렇게 계속 훑다 보면은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 솔에 딸려서 묻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틈조차 없이 빽빽하게 자라는 바위솔 같은 경우에는 지그시 찔러주세요. 다치지 않게 이 솔이 자연스럽게 그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콕콕콕콕 콕콕콕콕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약을 뿌리셔도 되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찔러준 다음에 그냥 물 샤워로만 샥 씻어주면 뭐 이걸로도 충분히 잡히더라고요. 암튼 요 솔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해충은 다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요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물건들은 제가 뭐 굳이 이것 때문에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자 그러면 이 붓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저렴하니까 다이소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미리 구비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요거는 빨대하고 집게입니다. 그냥 흔히 우리가 쓰는 음료 빨대예요. 가끔 아까운 화초가 부러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이 나름 재생 능력이 좋아요. 빨리 이 빨대로 깁스를 해주면 식물도 붙습니다. 요거 어떻게 식물 되살리는지 그거 보여드릴게요. 후쿠시아 꽃이 지금 막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만 화분 옮기다가 실수해가지고 가지가 꺾인 거예요. 저는 지나가다가 툭 친다든지 화분 옮기다가 내 몸에 그냥 눌려서 그런 식으로 자꾸 가지를 꺾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실걸요? 네. 그럴 때는 이 가지 어떡하나, 저는 이 방법을 몰랐을 때는 그냥 그래 뭐 겨수를 많이 내서 풍성하게 보자 이런 위안을 하면서 그냥 가지를 쳐줬었거든요. 그런데 요 빨대 깁스를 해주고 나서는 살리는 가지 수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 가지도 제가 이틀인가? 뭐 한 3일인가 밖에 안 됐어요. 화분 옮기다가 뚝 부러졌는데 이렇게 기부스를 해줬거든요. 어떻게 지금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기는 했네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부러졌었어요. 되게 상당히 확 꺾여가지고 부러졌었는데, 와, 얼른 원상복귀 시켜줘야겠습니다. 아까 이 빨대 벗겨낼 때 이미 보셨겠지만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요거 다시 한번 제가 하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빨대 길이를 이렇게 재신 다음에, 지금은 디테일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원리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자르신 다음에 빨대 배를 가르는 거죠. 네, 갈라주시고 가른 빨대를 편편하게 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줄기에다가 놓고 조심해서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빨대가 넓은 상태로 있는 것보다 조금 조여서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는 게 더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는 아까 요 쇠고리로 조여놨었어요. 요 쇠고리가 더 타이트하게 이걸 잡아주기 때문에 이 쇠고리를 했었는데, 간편하게 이런 집게 같은 거 있으면 이런 집게 같은 걸로 꽉 해서 물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물려주셔도 되고 끈으로 묶어주셔도 됩니다. 이런 상태로 한 달 정도 그냥 두세요. 그러면 뭐 잘 붙었으면 이 아래에서 꽃도 피고 잎도 나고 할 거고, 만약에 잘 붙지 않았다면 시들어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럴 땐 뭐 아쉽지만 잘라내시면 되고, 어쨌든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기회니까요. 잊지 말고 빨대 요거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나, 편집하다 보니까 또 영상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지금 5개밖에 소개시켜 드린 것 같지 않은데 원래는 더 있거든요. 근데 더 늘렸다가는 아우 이거 한도 끝도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도움되는 내용이 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LA 살고 있거든요. 결혼해서 LA로 오면서 식물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식물 키운 지가요. 그런데 그때는 뭐 영어도 안 됐고, 그리고 어디서 뭘 파는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원예용품이 필요해. 그런데 난 얘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뭔가 필요한 게 생기면 뭐 대체할 게 없을까 이렇게 늘 찾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 손톱깎이가 나온 거라니까요. 제가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대체할 원예용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칫솔, 빵끈, 면봉, 젓가락, 스티로폼, 김치통, 생수병, 유리병, 아무튼 버릴 게 없다니까요. 자, 어떠셨습니까? 요번 영상 좀 유익한 데가 있으셨을까요? 요번 영상 재밌으셨고 남아있는 다른 물건들이 앞으로 궁금하시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이 눈퍼렁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